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거는 꼭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네. 네, 이게 타이틀이요. 주택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 이르면 내년에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네. 글이 있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건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살펴봤더니요. 이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전세 보증 매수가 악화하면서 법적 총액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중단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증보험이 그러니까 전세자리를 사는 사람들한테 좀 안전장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딱 나오니까 이 얘기는 꼭 우리 해봐야겠다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 네. 전세 들어가는 게 이제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나오는 건지 네. 이 원인이 뭘까요, 소장님? 사실 이제 최근에 보증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보증 사고가 난 지역이나 네. 상품을 보면 빌라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빌라들이 많은 이유가 사실 매매 시세를 거의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거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쵸. KB 시세가 거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세가가 과연 이 매매가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너무 뜨문뜨문 거래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쉽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들이 매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전세를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증보험회사한테 보증보험을 들겠다라고 했는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이게 시세가 안 나오니까 시세가 안 나오는 거는 우리가 보증을 들어줄 수 없다.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가는지 확인도 안 되니까 그럼 손해만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을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굉장히 이제 주거 불안이 노출이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심 끝에 이제 내린 대안이 바로 공시가. 네. 매매 시세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러면 공시가의 140%까지 보증보험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제도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지금 악용한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지금 보면 전세 사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사망한 20대 젊은 여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약간 사기라기보다는 전형적인 갭 투자의 형태거든요. 네. 갭 투자의 형태를 띈 사람이 지금 60채나 이렇게 빌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다음에 이걸 감당을 못해서 사망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이제 보증 사고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공시가의 140%를 이제 보증보험을 들어주게 해주었다. 네. 이건 임차인들을 위한 거다 했는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를 들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공시가가 좀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보증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원래는 매매가보다 높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공시가의 140%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게 된 거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갭 투자를 한 사람이 무피나 아니면 아주 작은 갭을 가지고 매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보증보험을 이런 게 들었다라면 보험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이제 다 내줘야 되잖아요. 세금 제한 부분을 빼고 보증 들은 금액을 이제 임차인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로 들어가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걸로 회수를 해야 되는데 매매가가 경매로 들어가면 거의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고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제 기간도 길어지는 거죠. 회수 기간도. 그러면서 이게 이제 재정상으로는 손실 처리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지는 거죠. 좀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과하게 도와주다 보면 오히려 약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전세 사기에 노출된 오히려 다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이거를 고민을 잘하고 시뮬레이션도 좀 많이 돌려보고 상황을 예측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보면 도와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악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 저는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이 전세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간 체형이 불오잖아요. 이게 네. 보증보험을 드는 게. 근데 네. 이게 흔들리는 거는 정말 갈 곳이 없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이런 거를 원래 그냥 취지대로 그냥 놔뒀으면 사실 이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빌라의 전세 계약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아니면 이제 감안하고 자기가 사고 날 거 감안하고 그러면 일종의 개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 문제를 너무 약자들이 개인 문제로 약자니까 당하니까 이거를 또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옛날에는 이런 전세 사기가 거의 없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그런가요? 네. 이런 사례는 전세 사기가 없었고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형태는 제가 옛날에 영상에도 찍었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 대부분 월세로 돌리던 상품을 중개인이 전세로 임차인한테 받아서 목돈을 받은 다음에 임대인한테는 월세로 계약했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중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네. 그 차액을 이제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이제 들통나는 그런 상황이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케이스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보험이나 이런 걸 악용한 지금 빌라 전세 사기로 지금 이제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와서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이렇게 되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전세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세에 대한 선호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보증보험을 지금 내년에 안 해준다더라. 그러면은 전세로 이제 들어가려고 계획했던 임차인들 그리고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아파트들마저 임차인들이 이거 전세는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작용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전세가, 매매가 모두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라 네. 그런 게 더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세 선호 현상이 약해지면 네. 월세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세 이제 임차인들이 이사를 가야 될 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소장님 지금도 전세 매물이 정말 쌓여 있다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힘든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중에 그럼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더 어떻게 보면 심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전세 하락 폭이나 네. 이런 것들이 올해처럼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악화된 상황에서 어떤 악재가 또 터지면 이게 이제 큰 작용을 더 하는 거죠. 이게 또 네. 같은 방향이니까 그렇죠. 더 크게 반응을 하겠어요. 역시 이제 많이 들어서 같은 방향. 2차 요인이지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생겼을 때 시장이 지금 같은 하락 방향이기 때문에 큰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게 되면 이제 좀 안정화될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당분간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 시장이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요가 분산이 더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전세 시장에서 하락 속도가 더 가파라지거나 이제 역전세 현상이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임차인으로 이제 해야 되시는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어쨌든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올 때 사실 보증보험 회사가 이제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허그가 있고 하나는 서울보증보험이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서울보증보험은 전세 보증 거의 안 써져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약 재정 부담을 해주는 네. 허그에서 이런 거를 이제 전담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증보험 회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매매 시세나 전세가율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에 양쪽 다 들이밀어서 보증보험을 일단 받아 놓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보증보험을 이제 중단하게 되면 이제 보증보험을 들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진짜 확정일자만이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 매매가 만약에 경매로 진행이 됐을 때 보통 이제 낙찰가율이라고 하죠. 네. 그럼 감정가가 이제 매매 시세보다 약간 낮게 잡히고 거기에서 좀 유찰이 될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감안을 해서 보통은 안전 구간이 한 70% 정도로 봅니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확정 일자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 전세가를 또 너무 또 높아버리면 그걸 또 받질 못하니까 일단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전세가율을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경매로 나갔을 때 낙찰가가 내 보증금을 넘어서는 금액에서 낙찰될 수 있는 네. 그런 정도까지의 전세가만 이제 허용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하나씩 터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내년 시장도 안 그래도 어려울 거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더 보탬이 돼서 더 어려운 시장이 될 아마 것 제가 같아요. 볼 때는 또 정부에서 사실 이제 어쨌든 보증보험이라는 거는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이 막 중단되는 사태를 국가에서 이게 용인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표출이 되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지금 보면은 약자를 위해서 뭔가 제도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의 딜레마인 부분이 약자를 보호하려고 내놓은 제도가 허점을 악용한 일부 악질적인 투자자나 사기꾼들한테 노출이 돼서 이걸 악용하는 이제 투자 사례가 많아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안 하자니 이제 돈 없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자산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이게 이제 둘 다 만족하기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정부는 제도를 잘 만들고 관리를 잘해야죠.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하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등한시했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제도는 있지만 이게 관리의 문제인 거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 부동산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지금 사각지대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상황들을 좀 관리 감독을 잘해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